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9일 출근길 영상을 찍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이동 중에 이렇게 앉아갖고 가다가 이렇게 언급해 드려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급하게 영상을 준비합니다. 영상이 벌써 이제 꽤 많이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이미 다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실 시간도 좀 부족하실 거고요. 또 이렇게 잘못되게 곡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핵심을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당신이 보기에는 어디가 답이냐? 당신은 오랫동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했다고 하면서 그럼 당신이 보기에는 어디가 제일 나은 것 같냐? 딱 단도직입적으로 찍어봐라. 그러면 당신은 어디를 찍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식산업센터는 저는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기업체가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체가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없는 곳에 가서는 답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폐단이 지금 기업이 없는 지역,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문제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더 큰 문제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곳을 이제 또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곳은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성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만이 준공업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준공업 지역 안에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로구는 신규로 들어갈 현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의 없고요. 영등포와 강서 그 다음에 성동구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폭등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것들도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1,300, 영등포도 1,300, 강서도 1,300. 분명히 이 이전 시장, 매매 시장 이런 부분들은 세 지역이 비슷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형태로 봤을 때는 세 지역의 분양가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식산업센터를 판매를 해야 하고 분양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살 사람들이, 수분양자들이 인식이 아직까지는 이 금액을 더 넘어서 하기가 굉장히 맨 처음 맞는 사람의 매처럼 이렇게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맥스가 1,300, 400인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 1,500, 600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을 못 가는 이유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분양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먼저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분양가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치적인 측면에서요, 1,300, 400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인식에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최고치라는 인식이 머리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치를 더 추구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가격을 넘어서서 무난하게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아파트 값이 강남이 몇십억이 되고 평당 몇천만 원, 몇천만 원이 적은 몇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런 금액이 갈 때까지 감히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라고 상상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특수성, 프리미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특히 더더군다나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의 분양가의 벽이 깨진 것이 불과 2015년, 16년인데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는 1,000만 원의 벽이 굉장히 그 마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사설을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영등포, 강서, 성수동, 성동구 쪽 이쪽은 이제 신규로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 정도 분양가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분양가가 쉽게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쉽게 분양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올라갈 가치가 상당히 더디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디지털 단지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를 보면 현재 분양하고 있는 물건이 700만 원 초반, 중반, 후반, 800만 원 초반, 중반 이 정도의 물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은 그 신설 법인을 내게 되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설 법인 공시에 보면 이제 매주 이렇게 이게 업데이트가 되죠.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에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됩니다. 한 주간 어디에서 신설 법인이 어떤 업종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걸 다 업종별로, 회사 이름별로, 지역별로 다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거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도록 통계를 내봤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산 디지털 단지의 분양가는 700만 원 초중반대면 그래도 괜찮은 물건을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영등포, 강서, 성동구가 얼마라고 이야기 드렸나요? 제가 1300, 400 거의 더블 스코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죠. 과연 똑같은 영상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산 디지털 단지가 저평가인 지역일까요?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이 고평가의 지역일까요?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너는 그러면 어디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냐? 어디를 찍을래? 저 같으면 가산 디지털 단지를 삽니다. 단 가산 디지털 단지의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나 못 삽니다. 좀 오류가 있죠. 아무나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아무나 이렇게 사서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공단이라는 이 기구 하나, 관리 감독 주체 하나가 다름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저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쉽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이거를 임대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이 되었든 이 방법을 돌파를 하고 이쪽에서의 분양 물건을 취득을 한다고 치면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광풍이 불고 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저는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저는 제 영상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정말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고 정말로 가치가 좋은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700만 원대를 사서
가격도 나중에 한 1,000만 원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를 줬는데 임대도 공실이 거의 많이 안 생기고 꾸준히 맞춰질 것 같고, 그 지역이 저는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의지가 없이 그냥 뭐 적법한 것만 좋아하고 적법한 대로만 가야 되고, 하나도 이렇게 조금 귀찮은 것도 싫고 그냥 뭐 신경 많이 안 쓰고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같으면 못합니다. 정확히 못합니다. 이 부분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의 차이. 이 부분의 차이로 인하여 지금 현재 가산 디지털 단지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금천구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입니다. 1, 7호선에 더블 역세권이고 7호선은 강남 한복판을 가로질러 갑니다. 이런 지역에 토지가가 아직 2천만 원 초반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땅값을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어지간한 지역만 되면 뭐 땅값이 평당 2천만 원 달라는 거는 비싼 땅이 아니에요. 비싼 땅이.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다. 땅값이. 근데 이렇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또한 토지들도 팔고 싶죠. 팔고 싶은데 이렇게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양가를 많이 받고 분양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사들은 꺼리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외 지역, 아까 얘기해 드렸던 영등포, 강서, 성수동 같은 지역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어느 정도는 분양가가 받쳐줬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의 변화가 아직 필요합니다. 이제 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시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다른 지역보다 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시장을 볼 때요, 서울 시내는 저는 서울 시내 아파트는 계속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도 꾸준히 더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맥락은 항상 같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할 때요, 맥락은 같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런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물건을 뭐 분양하고 팔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 다음에 또 분양 대행을 또 사실 여기서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 본인의 어떤 그 이해 타산을 따져서 이렇게 유도해서 무언가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고평가가 되고 어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이런 생각에 물론 반론이 있으실 분 분명히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식산업센터에 계신 분이라면 뭐 네가 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라면 저보다 일을 많이 했고 저보다 많은 데이터를 내봤고 저보다 많은 거를 비교 분석을 해본 사람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공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산업센터가 참 많은 변화가 앞으로 올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잘 보시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옵니다. 그런 감지가 많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만을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건강하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